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저희가 알려드리죠. 뉴스픽 시간인데요.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전에 양자토론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태클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느냐 첫 번째 뭐 사자토론이냐 뭐 이자토론이냐 이것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또 날짜가 27일이냐 아니냐 뭐 이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설 연휴에 첫 양자 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양당이 30일 혹은 31일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실시하는 두 가지 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을 했고 네. 지금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3사가 편성 계획에 따라서 두 안을 받아들이면 방송이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송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국민의당이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황이라서 법원 판단까지 아직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27일 하는 걸로 뭐 합의가 된 줄 알았더니 예, 그거는 그게 이제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7일은 이제 지상파 3사에서 양당의 제안을 받고 그날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가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서 30일에 하자고 이제 반대를 하면서 그게 무산이 됐고 처음엔 31일에 하자 그랬잖아요. 네, 31일.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무산이 된 이후에 다시 합의를 해서 30일 혹은 31일에 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법원에 왜 우리들을 안 껴주냐 라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는 권영길 후보였나요? 그냥 나왔었을 때 어쨌든 그냥 2자 토론 안 하고 양자 토론 안 하고 아마 3자 토론인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어제 민주당에서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토론회 하면 무승부가 날 가능성은 높지만 왜냐면 워낙 이제 준비를 미리 하고 들어갈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양자 토론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27일 날 하기로 했다가 미루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내용에 대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슈가 조금 떨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달변가로 알려져 있어서 네. 이게 잘해도 본전이다라는 얘기가 아직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또 많이 하게 되면 실망도 클 거니까. 게다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KBS 앵커 출신인 황상무 네. 단장을 영입한 다음에 토론을 좀 우리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자신감이 붙었다. 이런 그래서 얘기도 지금 있어요.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윤석열 후보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 쪽으로 접근할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약이나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세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제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재명 후보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둘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로 승부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시간 끌기가 저는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보죠.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공천 갈등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의원 두 사람 사이에 좀 원만하게 잘 합의가 이루어지나 봤더니 안 되고 있군요. 예. 이제 만찬회동을 계기로 이제 뭐 홍준표 의원이 선대본부 합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문제가 이제 뇌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찬 다음 날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당 지도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 그러지 못한 구태를 보인다면 우리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실명을 꺼내진 않았는데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독대한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이 서울 종로와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대구 중남구에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네. 이 부분이 구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의원하고가 지금 19일 날 저녁에 만나서 이제 선거 관련해서 서로 좀 얘기를 나눈다, 만찬하면서 회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강남 쪽에 이제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래서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네. 그때 홍준표 의원이 내건 조건이 두 가지였죠. 예, 원래는 두 가지였습니다. 네, 그때 뭐였죠? 공개한 게 두 가지인데 이제 후보로서의 능력, 국정 운영 능력을 입증을 해라. 그리고 그 처가 비리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선언을 해라. 두 네. 가지를 홍준표 의원이 공개를 했었는데 네. 밝히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에 공천해달라. 네. 그 다음에 대구 중랑구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쪽에 보궐선거에 예전에 누구였어요? 대구시장이었나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인데 수성구청장. 예, 그분을 공천해달라. 이 두 사람은 지난번에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 지지를 했었고 네. 이진훈 전 구청장은 대구 지역에서 선거위원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권영세 본부장인가? 이분이 네. 지금 이걸 공개하면서 서로 좀 문제가 네.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표면적인 것 같아요. 원래는 처가집 문제를 해결하라 이러니까 사실 이거를 해결 예. 못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보도도 나왔는데 홍준표 의원도 이게 사실 윤핵관들이 이 얘기를 이제 후보에게 듣고 나서 권영세 이제 지도부에 이거를 전달을 했고 원래 처가 문제가 문제로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그렇죠. 공천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오로지. 홍준표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나랑 홍준표 의원이랑 별로 공감대도 없는데 왜 이런 건 통하는지 모르겠네. 자, 세 번째 MBC 스트레이트가 결국에는 김건희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녹취록 후속 방영을 안 하겠다. 야, 이거는 진짜 압력에 굴복한 거 아닙니까? MBC 여러 가지로 진짜 특이한 방송국이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저번 주 1월 방송을 하고 나서 23일 예고 방송까지 했는데 후속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밝힌 사유는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는데 그러나 취재 소요 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냈고요. 그리고 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뭐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MBC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방송 보세요. 우리 토마토에서도 사실은 이 7시간 녹취 관련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서울의 소리 또 가처분 결정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정 나고 나서 저희도 쫙 풀겠습니다. 쫙. 뭐 좀 준비하는 거 있어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네. 기자가 역시 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가 나올까요, 근데? 뭐 좀 쓸만한 게 있습니까? 예, 쓸만한 거라는 뭐 거는? 밝혀지지 않은 녹취록 중에도 수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뭐 직접 이렇게 들어보시고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사실은 MBC가 이제 몸을 살리느라고 그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MBC 노조에서 국민의힘이 막 와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이런 건 부당하다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압력에 굴복해서 못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은 법원에서도 불법적이지 않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 내용이 저는 사실은 되게 그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 떠나가지고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가지면 안 되는 사고방식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방송해라라고 지금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녹취와 관련된 시청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하고 뭐 서울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한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뉴스토마토 이 제작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요 한번 귀 기울이셨다가 방송 한번 나오면 잘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희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오십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